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사연이 또 도착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여대생입니다. 저의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언니, 그리고 하나뿐인 조카까지 4식구입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하며 유학을 준비하던 중 선물같이 찾아온 조카 덕분에 미혼모로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꿈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꿈을 접은 언니가 안타까웠던 아버지는 최근에 언니를 강제로 유학 보낸 뒤 홀로 4살 조카를 돌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언니부터 능력을 갖춰야 하기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조카가 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한다는 건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따뜻하게 변화시켜줄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이자 할아버님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할아버님께서 지금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4살이면 아직 사실은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한 나이거든요. 물론 엄마의 꿈을 위해서 아버님께서 강행을 하신 것 같은데 아이한테는 사실 많이 외로운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할아버님이 엄마 자리를 대신해서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시라고는 하지만 아이를 위한 방법들을 찾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시는 건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든 생각이어서 이거는 그냥 그림 동화책이에요. 제목은 아주 커다란 물고기 눈에 띄어서 한번 들고 온 책인데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런 그림책을 처음부터 글을 읽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돼요. 너무 좋잖아요. 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 돛이 많은 이런 돛담배, 오 물고기 색깔 엄청 예쁘죠. 전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을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도 좋은 동화책들 엄청 많잖아요.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집사다 보니까 뽀짜툰이란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작가가 유기묘를 데려오면서부터 집사 생활이 시작된 이야기를 길게 아주 차분하게 엮은 만화인데요. 만화도 귀여워요. 그리고 고양이들을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해놔서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이런 만화책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강아지 좋아하면 강아지랑 관련된 책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할아버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 해주셔도 되고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아니요. 다 기억에 남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 본능인 것 같아요. 무뚝뚝하시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어설프더라도 노래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그러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안쓰럽고 속상하고 불쌍하게도 보이실 거예요. 어린 녀석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할아버지랑 사는데 안 됐다 하실 텐데 그만큼 사랑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네. 좀 더 기운 내시라고 또 좋은 책에서 좋은 이야기 몇 개 꺼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식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자연을 통해서 사물들과 또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글을 쓰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인데요. 김선곤 작가님입니다. 그림 너무 귀엽죠? 토끼들이 풀 기르고 있는데 네. 그냥 책 표지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책인데요. 꽃 읽어주는 남자라는 또 예명이 붙어 계시네요. 작가님이 쓰신 초록초록한 이야기들 듣고 기운 내세요. 네. 꽃집 말고 플라워 스튜디오. 식물을 공부하기 전까지 꽃집은 언제나 내게 설렘을 주는 곳이었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꽃을 건네받았을 때 그 느낌이란 상대가 받을 감동을 미리 경험한다고나 할까? 꽃집은 상대의 표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한편으로는 낯선 공간이기도 했다. 꽃을 사겠다는 목적이 없으면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곳.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공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꽃과 식물들이 무서운 얼굴로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꽃집 사장님이 나에게 식물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했던 것도 아닌데 그 당시를 떠올리며 곰곰이 원인을 생각해봤다. 꽃집은 목적성이 뚜렷한 곳이었다.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선물할 꽃을 사겠다는 목적으로 가는 곳이었다. 일반 옷가게나 잡화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었다. 또한 낯선 꽃과 식물이 가득한 꽃집은 그 자체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길가에 흔히 보는 민들레, 개나리, 목련 등의 익숙한 식물이 아닌 읽기도 어려운 이름의 식물들은 마치 모르는 외국어만 잔뜩 쓰인 메뉴판을 읽듯 어려웠다. 낯선 환경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식물의 싱그러움과 생생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꽃집에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존재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내게 꽃집은 일상의 공간이 되었다. 매장을 가득 채운 식물을 돌보고 교감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이제 꽃집은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더는 낯설지도 어렵지도 않다. 내 마음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문턱이 사라진 지금, 당시의 나처럼 꽃집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딱히 목적이 없어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고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듯 우리 매장에 있는 꽃과 식물들을 구경하고 나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어렵고 낯설지 않게 친근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자. 이 두 가지 목적 아래 우리는 인테리어, 상호, 상품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웠다. 우선 전형적인 꽃집의 틀을 깨는 배치와 동선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그동안 가본 꽃집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실내를 빼곡하게 채운 수많은 식물과 유리문 안 큰 통에 꽂혀 있는 미리 만들어진 수많은 꽃다발. 싱그러운 식물이 가득함에도 생기보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진다. 우리 부부는 여백의 미를 택했다. 되도록 많은 식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공간에 들어선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게 꽃과 식물을 배치했다. 하얀 벽지와 연녹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벽 곳곳에 식물 사진과 액자를 걸고 작은 탁자에 화분 하나, 선반에 꽃가지가 든 화병을 놓는 등 공간이 꽉 찬 느낌이 들지 않게 신경 썼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잘 보이도록 사람의 시선에 맞춰 꽃과 식물을 배치했다. 자연 바람이 들어오는 위치에 식물을 놓아 식물이 더욱 생생하고 건강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 상호에 꽃집이 아닌 스튜디오를 사용했다. 스튜디오는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사진작가, 미술가, 음악가 등의 작업실로 쓰이기도 하고 영화 촬영소를 말할 때 쓰기도 하며 방송 또는 웨딩 촬영을 하는 공간도 스튜디오라고 말한다. 우리 부부는 한정적이고 일반적인 꽃집 대신 스튜디오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단순히 꽃을 파는 가게를 넘어 꽃과 식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꽃집과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우리만의 상품을 만들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꽃집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달라야 했다. 우리 가게를 포장하는 인테리어와 상호를 결정했으니 이제 그 안을 채울 알맹이를 고민해야 했다. 어느 꽃집에 가도 살 수 있는 꽃으로는 차별화가 될 수 없었다. 우리만의 상품이 필요했다. 우리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감각을 기르기 위해 계속해서 배웠다. 특별함을 배울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다. 쉼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 결과 다른 꽃집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는 클래스와 6월 만에 독특한 느낌을 담은 다양한 꽃 상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꽃집이라는 정적인 느낌을 동적인 느낌으로 바꾸고 싶었다. 목적이 없어도 그냥 가볍게 들러서 오늘의 꽃을 구경하고 갈 수 있게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일상의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었다. 예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꽃집이 참 많이 보여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느낌인데 혹시 대표님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만의 차별성이라면 공간에 대한 개념 같아요. 저희 상호는 6월 플라워 스튜디오예요. 단순히 꽃만 파는 꽃집이 아니라
꽃과 식물을 통해 자연과 혹은 사람과 소통하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스튜디오인 것이죠. 창조의 대상은 식물과의 교감일 수도 있고요. 식물을 통해 접한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식물을 활용한 작품의 창조일 수도 있어요. 꽃과 식물을 판매하는 꽃집이지만 꽃과 식물만 파는 꽃집은 아닌 거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6월 플라워 스튜디오의 문턱은 어느 정도일까? 단순히 꽃을 많이 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꽃과 식물의 매력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고 싶다. 이것이 6월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꽃과 식물의 매력을 전할지 항상 고민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본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6월 플라워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난다. 오늘도 우리 부부는 공부한다. 6월 플라워 스튜디오가 삭막한 일상에서 싱그러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식물을 곁에 두고 교감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꽃보다 아름다운 그날의 사람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문득 누군가에게 이런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약한 꽃이나 식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꽃을 받고 좋아하는 상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일 거다. 나 또한 그렇다. 꽃을 찾으러 온 손님의 설렘 가득한 표정을 상상하며 상품을 준비한다. 소중히 만든 제품을 손님에게 전달하고 감사 인사와 함께 응원을 더한다. 누군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누군가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꽃과 식물은 일상에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많이 찾는 기간이 있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어버이날, 로즈데이, 성년의 날, 학교별 졸업식과 입학식, 그리고 각종 축제까지 꽃이 필요한 날은 이외에도 참 많다. 그 중에서도 바쁜 시기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는 2월과 3월,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다. 일명 어버이날 시즌으로 불리는 5월이 다가오면 정말 정신없이 바빠진다. 스튜디오 오픈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이었다. 좀 더 세심한 배달을 하고 싶은 욕심에 직접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배달이라고 뭐 다르겠는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찾아가서 꽃을 전하면 되겠지. 하지만 내 생각을 비웃듯 하나 둘 난관이 나타났다. 믿었던 내비게이션이 찾지 못하는 주소가 있는가 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내리지 못하고 근처만 뱅뱅 돌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정말 어렵게 주차를 하고 조심스럽게 꽃바구니를 들고 차를 벗어났다. 작은 빌라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배송지까지 가는 길은 흡사 미로와 같아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오르막길 끝에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기다렸을 손님에게 메시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한바구 숨을 짓는 모습을 보니 피로가 싹 씻겨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돌아오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손님의 미소는 달콤했다. 6월 플라워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길,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꽃바구니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송한 꽃바구니와 그 바로 전에 배송한 꽃바구니가 바뀐 것이다. 꽃바구니 안에 담긴 메시지를 확인한 고객이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죄송한 마음에 빠르게 방향을 돌렸다. 일단 마지막으로 배송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 꽃바구니를 회수하고 이전 배송지 손님에게 회수한 꽃바구니를 전했다. 그리고 잘못 전달된 꽃바구니를 다시 받아서 마지막 배송지 손님에게 전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상황을 마무리하고 플라워 스튜디오에 돌아온 나는 아내에게 날선말을 내뱉었다. 주문 확인과 배송지 확인은 아내가 맡았기 때문이다. 당황하고 황당했을 손님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제대로 확인 못하고 배송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뾰족해진 기분을 아내에게 쏟아내고 나니 폭풍처럼 몰아치던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과했다. 우리 부부는 다시는 이러지 말자고 거듭 다짐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바쁜 시기가 찾아왔다. 진땀 나는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떠올리면
그땐 그랬지 하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몇 년 전 6월 플라워 스튜디오에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지방에 사는 여성 F였다. F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매장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께 꽃다발 배송을 요청했다. 찾아뵙고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죄송함과 그리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우리는 F의 진심을 담아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고 F의 할머니께 전해드렸다. 문 앞에 두고 가야 해서 비록 직접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문 밖에서나마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리며 손녀분의 마음을 전해드렸다. 나는 성수기가 좋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꽃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니 생화 트리나 리스 만들기 같은 클래스를 진행하는 크리스마스에는 그 모습을 좀 더 생생히 볼 수 있다. 친한 친구들끼리 예비 신랑 신부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스튜디오에 와서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함께 추억을 만든다. 그 중에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기 위해 혼자 클래스에 왔던 앤도 있었다. 클래스에 혼자 오는 분들은 대체로 여성이다. 남성은 대부분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앤은 혼자 참여한 젊은 남성이었다. 동네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6월 플라워 스튜디오 클래스 안내문을 보았다고 했다. 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미니 생화 트리를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껏 트리를 만드는 모습과 가족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의 앤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았을까?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꽃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출한다. 그 중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미안함과 감사함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움도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에게 혹은 먼저 떠나간 상대에게 꽃을 건네는 건 널 생각하는 내가 여기 있다는 외롭고 그리운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성수기에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수많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접할 수 있는 성수기가 참 좋다. 초록으로 치료되는 중.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생을 마치면 여러 과정을 거쳐 흙, 자연으로 돌아간다. 어쩌면 우리가 꽃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을 가까이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실제로 꽃과 식물을 직접 키우며 가까이 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식물을 관리하는 행동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A 집단에는 약물 치료만 하고 B 집단에는 약물 치료와 원예 치료를 병행했다. 2개월간 실험한 결과 원예 치료를 함께 받은 B 집단의 환자들은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도 증가했으며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었다. 이는 심리적인 부분에도 원예 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으로만 느끼며 생각했던 것을 실제 실험 통계로 확인하니 신기했다. 몇 년 전 유튜브 채널에 식물과 사람의 심리에 관한 영상을 올렸다.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으로 아래는 해당 영상의 내용 일부이다. 어떤 노인이 D 병원에 입원했다. 꽤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다. 노인의 유일한 낙은 침대 옆 창문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깥이 잘 보이도록 창문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았겠지만 창문 주변에는 뾰족한 가시를 품은 선인장 여러 개가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오랜 병원 생활에 노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이때 나는 영상에서 노인이 있는 주변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다. 날카로운 칼이나 뾰족한 송곳 등을 자주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감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네가 무슨 심리학자냐 에서부터 뾰족한 모양의 식물이 무슨 잘못이냐, 선인장한테 왜 그러느냐 까지 다양한 질책과 악플이 달렸다.
하지만 식물의 모양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원예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간혹 관리가 쉽다는 생각으로 환자에게 선인장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환자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환자에게 식물을 선물할 때는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보다는 몬스테라처럼 잎이 넓고 큰 실내 잎보기 식물을 추천하고 싶다. 분갈이는 신경 쓸 것도 많고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난 분갈이를 무척 좋아한다. 식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흙을 직접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이 좋은 식물을 분갈이할 때면 기분 좋은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기도 한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향기여서 그런 걸까?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시원함까지 느껴질 때도 있다. 서늘한 흙을 만지고 식물 뿌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식물과 교감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하다. 난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작년 여름과 겨울에 걸쳐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예 클래스를 진행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물 수업은 처음이라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갔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꼬물꼬물 식물을 만지고 흙을 만졌다. 여름에는 마거리트, 겨울에는 아라우카리아 식물을 함께 분갈이하며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어머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겨울에 진행했던 클래스에서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아라우카리아로 미니 트리를 만들었는데 둘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집에 놓을 트리를 완성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클래스는 단순히 식물을 식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보람과 말로는 다 못할 행복감을 얻는다. 직접 만지고 식재한 식물을 반려식물로 데려간다는 의미도 크겠지만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내 아이가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려식물을 추천한다. 우리 집 환경 그리고 아이의 성향과 꼭 맞는 식물을 신중히 선택해서 아이에게 선물해보자. 선물 받은 반려식물을 곁에서 지켜보며 돌보는 동안 아이 내면에서는 관찰력과 집중력, 책임감과 인내심이 자랄 것이다. 반려식물을 함께 돌보며 반려식물에 관해 이야기하며 아이와 부모의 관계도 깊어질 것이다. 지난 겨울 꽃익남TV IM 그린메이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식물을 관리하고 있나요? 한두 개의 식물만 키운다 대 여러 개의 식물을 키운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여러 개의 식물을 키운다고 답했다.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는데도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니 괜히 가슴이 뿌듯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근처 공원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식물과 함께하면 좋겠다. 은은한 향기로 화려한 꽃으로 초록의 생기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다. 나를 비롯한 현재의 우리들은 어쩌면 이 말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식물은 일희일비하는 법이 없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공원에서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하게 버틸 뿐이다. 식물을 바라보면 일희일비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식물은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없는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식물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늘은 식물에서 좋은 이야기 몇 개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되게 좋은 솔루션이 하나 있네요. 반려식물을 만드는 거. 저는 3마리의 반려묘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식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둘째 따님께서 한번 은근슬쩍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버님하고 조카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다육이 종류 되게 통통하고 귀엽고 앙증맞잖아요. 화분도 조그맣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자주 줄 필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좀 자주 봐주면 키워본 경험으로는 좀 더 통통해지더라고요. 표현이 맞나? 다육이가 모양이 다 다양한데 다 잎이 되게 통통하잖아요. 물을 갓 주고 나면 물을 머금어서 그런가 금방 또 다시 더 통통해지거든요.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다육이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따님께서 좀 준비해 봐 주세요. 아버님하고 조카가 요거 봐라 이런 맛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반려식물 키우는 거 저 지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시아버님이 저희 아들한테 해주셨던 건데요. 이렇게 하늘을 자주 보게 하셨어요. 먼 데를 자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알아요. 저희가 갇혀있는 공간 또 협소한 공간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야의 간격이 한정적이잖아요. 탭을 보거나 노트북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또 공부한다고 책을 보거나 그러면 시야가 50cm 미만에서 다 끝나요. 그 공간 안에서 서너 시간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그럴 때 먼데 먼 산 그냥 멍하니 그렇게 보는 거 그거 안 나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봐 주세요. 목마를 태워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란히 서서 혹은 아버님이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먼데 산을 보게 하고 하늘을 보자고 구름 보자고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손주와의 관계가 좀 더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조금의 변화라도 있다면 답장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한 번 더 그 사연 또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사연 만나보고 또 이야기 몇 개 읽어드렸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벽하고자 노력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어떻게 대처해 줄지 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감싸주고 위로해 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조용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관찰해봐 주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읽는 약국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책 많이 찾아다닐 테니까 이 시간 늘 함께 해주셨으면 하네요.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주세요. 읽는 약국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